첫 번째 기사입니다. 집값 떨어질 것 단 한 명뿐이었다. 전문가들 추석 뒤 상승세 왜?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는 금리 인상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고금리 지속 우려에 환율이 1363.5원으로 마감했답니다. 오늘 기사거든요. 10월 4일자 기사. 오늘 환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1363으로 끝났거든요. 이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점검입니다. 이 기사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예, 중앙일보 기사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꼼꼼하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 어떤 분석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초에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 대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서울 송파 잠실에 있는 잠실 S가 작년 말에는 19억까지 떨어졌다가 8사 기준으로 지난달에는 25억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에서 9월 26일에 부동산 전문가 7인에게 추석 이후 주택시장 전망을 물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분은,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거야 라고 대답하신 분은 7분 중에서 1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한 분은 3분이고, 소폭 상승 또는 보합, 그냥 막 똔똔으로 갈 거야, 지금 가격 수준에서 크게 오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또 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분은 떨어진다고 했고 나머지 6분은 보합 내지는 상승,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예상은 그냥 전문가 예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 맞는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왜 상승이라고 주장했을까? 상승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급 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공급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혔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리고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솟으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금리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공급 부족을 꼽았는데 상승 요인으로 그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은 인허가나 착공 등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 전국의 인허가 물량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월에서 8월까지가 34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1월에서 8월까지가 21만 가구, 약 39%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착공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주택 착공 실적도 작년에는 1월에서 8월까지 26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11만 가구로 약 5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착공하면서 3년 뒤에 공급 물량으로, 입주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이 23년이니까 24, 25, 26. 2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25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든다. 거의 50% 이상이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는가? 그 원인이 건설사에서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금리가 좀 높잖아요. PF, 플랫 파이낸싱 대출했다가 받아내면은 그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 3년 후에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다 알죠, 이제 이런 것들은. 웬만큼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2년 뒤, 3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해질 거야 하는 것을 이제 다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급해진 일부 실수요자들이 고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학습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석 이후에 주택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셋값 상승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 대란이 날 거야. 하반기 되면은 역전세 대란이 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았었는데 실제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셋값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은 전셋값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추석 이후에는 이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이 더 빨라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 21년처럼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의 그 당시에는 눈만 뜨면 1,000만 원씩 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죠? 2021년. 그렇게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실가가 많이 뛰었고 호가도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에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폭등이 이렇게 21년처럼 그렇게 폭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장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장이기 때문이다. 가수요가 들어올 여지가 크지가 않다. 21년도에는 그 저금리를 기반으로 유동성이 엄청 공급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수요가 들어오면서 그 많은 공급 물량에도 불구하고 가수요들이 다 그 공급 물량들을 많은 공급 물량들을 다 처리를 했었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21년처럼 그런 폭등장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락장도 어렵진 않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전히 고금리가 이어지는 것도 본격적인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단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상단은 연 7%대로 올라섰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대출금리는 한 5% 정도? 상단이 7%니까 5% 초반 정도? 그 정도 아닐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거 대출금리가 지금. 네. 자,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유용성을 공급했지만 뭐였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죠. 지금은 흡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용성을 집어넣지 않겠다는 것들이죠. 수요 측에는. 수요 위축에 따라서 2차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처럼 지방과 수도권 주택시장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들은 더 심화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 보실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 보세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 인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대출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 등에 따라서 집값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권대중 교수님,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하신 이야기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금리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이 올해 안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5%입니다. 2% 한미 간 금리 역전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만약에 뭐 5.75 혹은 6%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국도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금리를 올라간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 환율이 1363.5원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왜 그래? 오늘 주식시장도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주식시장도 박살 났고, 환율도 지금 1365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래 되는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드러내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치솟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 국채 수익률이 뭐 4.8%를 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미국에는 뭐 국채만 투자를 해도 뭐 4.8%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 뭐 기준금리 3.5%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채권은 잘 모릅니다만은 예, 수익률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러면은 국내에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 자본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1363.5원까지 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환율이 136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450원을 훨씬 넘어섰죠. 이래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집값의 최대 변수는 금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마 변동형으로 4% 중후반 정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4%한 초중반 정도일 건데 이것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혹은 4%까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전세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다시 거래 절벽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우 하락의 끝을 갖다가 찍고 이제 조금 그것도 상급지에서 1급 단지 그 실수요들이 많이 서는 1급 단지에서 그나마 기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그 반등들이 이제 답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보셨던 그 정도 가격으로까지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올해 초에 그렇게 급격하게 그 가격들이 하락하고 했던 그 시기에는 기준금리 0.5에서부터 우리가 3.5%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지금 3.5에서 4.5로 가는 거하고 0.5에서 3.5가 되는 것과 3.5에서 4.0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거래 절벽이나 심각한 가격 폭락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금리가 다시 오른다면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다시 5%를 상회를 한다면은 다시 거래 절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가을장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보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은 오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에서 커버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면은 내 집 마련에 올 가을장에는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이 드는데 올해까지만 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생각해 봅니다. 네.